저는 쏙쏙강사 김미성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2035년까지 상해가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이제 들려드리고, 그 가운데서 뭐 다음 편에 뭐 찐산을 좀 더 자세히 보거나, 다음 편에 칭프를 좀 더 자세히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펑시엔이 그 중에서 왜 우리가 추천을 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볼게요. 그래서 일단 제목에서 느껴지는 게 2035 상하이 마스터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딱 느껴지는 건, 아, 상해는 2035년까지 도시 계획이 나와 있구나 라고 느껴지시죠? 사실 서울에도 2030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중국에서의 2035, 특히 상해에서의 2035 마스터 플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말 별로 안 바뀐다는 거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지켜나가는데, 물론 세부계획에, 그러니까 뭐 올해 개통된다고 했던 게 내년에 개통되거나 후년에 개통되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면서 되게 이제 한다고 했다가 전혀 백지화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큰 그림을 잘 지켜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35년 마스터 플랜 전 단계로 2040 마스터 플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초안의 개념이었다면 2035 마스터 플랜은 확정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35년까지 상해가 어떻게 나아갈 거냐면, 이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까지 계획에서는 좀 이제 대공사가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2035년은 상해의 수준을 높이고 사람들이 쾌적하게 사는 거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해를 그러면서 5대 글로벌 도시로 키우려고 해요. 그게 뉴욕, LA, 런던, 도쿄, 그리고 상해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해에 집을 하나 사는 것이 그냥 중국의 집 한 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뉴욕의 집 한 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해의 집을 하나 갖는 것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계획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해는 이제 상해에 오래되신 분들은 대충은 알고 계세요. 행정구역이 어떻게 돼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오래 계셨다고 해가지고 잘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해는 16개의 취로 돼 있고요. 지금 그 중에서 황푸취하고 루안취는 합병이 돼서 황푸취가 됐어요, 예전에. 그리고 이제 푸동하고 난후이치는 합병돼서 푸동 신취가 됐고요. 그리고 찡한치랑 짜베이치가 합병돼서 찡한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6개의 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이 안쪽에는 개발이 다 끝났어요. 근데 상해는 보시면 서울의 10.5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10개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시내는 조금 이렇게 행정구역이 취가 조그맣지만 외곽에 있는 취들은 거의 하나가 서울 면적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예전이나 지금이나 분산 균형 발전 시키는 것이 목적이고요. 상해의 가장 중심이 어디예요? 인민광장. 네, 인민광장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시내도 분산 균형 발전이고요, 외곽도 분산 균형 발전이에요. 그래서 상해에서 제일 중심이 인민광장인데, 인민광장이 중심이지만 그동안은 4개의 부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부중심을 지정했는데, 북쪽으로 가시면 오각장이라는 데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가면 쩐루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가면 동방명주 뒤쪽으로 보면 황우 부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쥐자쿠에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중심과 4개의 부중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외곽에 신도시들을 지정하면서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제일 잘못 알고 잘못 투자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푼산을 투자했었어요. 근데 이게 푼산이라는 지역이 한국식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 개발이 다 되니까 일산이나 분당이 개발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도시를 이제 상해 외곽에서 이제 어디가 가까운가를 보고 이제 푼산을 먼저 갔었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림건설 같은 데가 이제 푼산에다 개발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 그 당시 구매를 하셨는데 별 재미를 못 봤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 놓친 게 면적이 서울의 10.5배라는 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상해는 신도시를 상해 내에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자세히 볼 거고요. 자, 보시면 우리가 2035년 마스터 플랜 전 단계가 2020년 마스터 플랜이었어요. 그럼 거기서 상해의 6대 중점 많이 개발하려고 했던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가 공교롭게도, 저희 공교롭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런 근거로 저희 프로젝트가 다 이 지역들을 프로젝트화해서 고객들한테 추천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는 다운차오예요. 홍차오 CBD. 2015년도에 이제 저희가 따헬프라는 프로젝트로 이제 시행을 했던 지역이고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두 번째가 디즈니 지역이에요. 그래서 디햄프라는 프로젝트가 저희가 또 있었어요. 거의 이제 따헬프랑 좀 비슷한 시점에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링강 사야 된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링강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황포강이 제가 참 이상하게 왜 한강변은 잘 꾸며져 있는데 황포강변은 와이탄하고 로자주에 있는 데만 돼 있고 안 돼 있을까라고 되게 그때 의문을 가졌는데 지금은 많이 연결됐죠. 지금 이제 양폭빈장에서 시후의 빈장까지는 다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2020년까지 중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엑스포가 2011년도에 상해에서 열렸잖아요. 지금 가보시면 중국간하고 메르세데스 벤츠만만 남겨놓고 이제 뭐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막 뭐가 올라가는데 가보시면 다 건물이 쫑짜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부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 기업들이 막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2020년까지 6대 중점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아는 동방명주 있는 데가 루자주에이잖아요. 루자주에이가 상해에서는 금융중심이에요. 근데 금융중심인데 이제 1990년대부터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이 좀 포화가 됐고 이제 교통은 불편하고 이제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2의 루자주에이로 개발하는 게 치엔탄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들이 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우리가 치엔탄 프로젝트도 하고 치엔탄을 설명해도 했었어요. 그런 거 보시면 2020년까지 상해가 6대 중점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집값들이 많이 빠르게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올라갔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지역을 지금 투자하는 건 좋은 지역은 분명히 많지만 이제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이제 상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인 2035년 마스터 플랜이 나왔다는 거죠. 자, 상해는 아까도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고요. 요번에 이제 2035년 마스터 플랜이 예전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큰 개발 계획이 하나 있고요. 아까도 분산 균형 발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곽에 있는 행정구역별로 도시 계획을 또 세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동 것만 안 나왔었는데 푸동 것도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푸동 공항에 가보시면 푸동 1청사, 2청사 있고 3청사까지 지어져 있죠. 거의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동짠이 생길 거고요. 4청사, 5청사, 6청사, 7청사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는 큰 그림을 보시면 돼요. 과거를 알면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를 알면 미래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이 아까도 안 바뀐다고 그랬고 20년 단위 계획을 세우지만 그 내부에 5개년 세부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지금 13차 5개년 계획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제 그 다음에 2025년까지 14차 5개년 계획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교외 지역과 위성타운으로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시내가 거의 이제 내완선 정도까지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해 도시 계획이 처음 나온 게 1946년도예요. 엄청 오래됐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옛날 2040 마스터 플랜 초안할 때 그걸로도 강의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하면서 이제 옛날 진짜 1946년도에 도시 계획도도 보여주면서 저희가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그때 보시면 지금 면적의 한 6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상해 크기가. 그러면서 그때는 따상하이를 만들겠다 해서 50년 계획을 세웠고요. 그걸 거의 다 지켜냈어요. 그때는 인구가 한 400만 명 정도. 근데 이제 1990년대 말에 1,500만 명까지 만들겠다 했는데 거의 지켜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크기가 내완선 정도까지 시내로 갔었고 이때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여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업위성타운으로 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시면 바오강이 있죠. 그 바오 우리나라로 따지면 포항제철 같은 그런 회사가 이제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황포강 건너가기 전에 민항개발구라는 지역이 있고요. 찐산에 가면 우리가 찐산을 얘기할 때 다 화학공장 뭐 많은 그런 지역을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이쪽에 화학공장이 많지만 그거는 예전에 여기도 공업위성 타운으로 개발될 때 개발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신도시라는 키워드를 가죠. 신도시. 아까도 신도시를 상해 내에다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시 중심이 넓어진 걸 보실 수 있죠. 중심 타운이라서 이렇게 커졌어요. 못하고 이제 한꺼번에 못하니까 신도시들을 지정했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여기까지도 이제 투자하기는 좀 어려워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상해는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집값이 9위 정도 했어요, 작년에. 근데 이제 8위, 9위, 10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이제 미래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미래 계획을 보시고 거기 가서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래는 부중심하고 장삼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상해를 개발합니다.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좀 뒤에서 자세히 볼게요.